네, 데일 카네기 성공대화란 책의 바나다 출판사 데일 카네기쯤입니다. 6장입니다. 성공적인 연설의 필수 요소. 성공적인 연설의 필수 요소. 이 글을 쓰고 있는 1월 5일은 어니스트 세클턴 경의 추도일이다. 그는 퀘스트호를 타고 남극을 탐험하던 중 죽었다. 퀘스트호에 오를 때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동판에 새겨진 글이다. 꿈을 꾸르더라도 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면, 생각을 할 때 생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성공과 실패를 함께 즐길 수 있다면, 두 가지 거짓을 똑바로 대할 수 있다면, 마음과 근육은 이미 오래전에 힘을 잃었지만 마음과 근육의 힘을 짜내서 쓸 수 있다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견뎌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라도 남아있다면, 정하게 지내는 1분을 60초씩 뛰는 달리기로 채울 수 있다면 온 세상과 만물이 너의 것이고 무엇보다도 너는 진정한 남자가 될 것이다. 나의 아들아. 세클턴은 이 시를 퀘스트호의 정신이라고 불렀다. 남극으로 출정하는 사람이든 대중연설에서 자신감을 얻고 싶은 사람이건 이 정신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대중연설을 공부하는 초보자들에게는 이런 정신이 없다. 몇 년 전에 교육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야간 학교에 등록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인간 본성을 보여주는 슬픈 예였다. 이번 장은 이 수업의 6번째 과정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청중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써 실망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인내심이 없어서 참 안됐다. 서서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어디 있을까.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 프랑스어, 골프, 연설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실력은 일정한 속도로 좋아지지 않는다. 실력은 점진적으로 늘지 않는다. 어느 순간 갑자기 좋아졌다가 정체기를 겪는다. 심지어는 예전보다 더 나빠지기도 한다. 이런 정체기는 심리학 용어로 학습 곡선의 고원이라고 불린다. 대중연설을 배울 때도 그렇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금방 포기한다. 끈기 있는 사람들은 버틴다. 그러다가 이유도 모른 채 하룻밤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한다. 비행기가 날아오르듯 정체된 고원을 날아오른다. 갑자기 요령을 알게 된다. 갑자기 연설이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청중 앞에 서면 처음 몇 분간은 두려움과 긴장을 느낄 것이다. 존 브라이트는 죽을 때까지 그랬다. 글래드스톤도 그랬고 월포스트 주교도 그랬다. 수없이 많은 대중 앞에 섰던 음악가들도 그랬다. 파데리스프스키는 피아노의 앞에 앉기 직전에 불안하게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로드리카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런 공포는 금방 사라졌다. 그들의 경험이 당신의 경험이 될 것이다.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연설 시작할 때 느끼는 공포를 뺀 모든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일단 연설을 시작하면 공포는 사라지고 연설을 즐기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계속해라. 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젊은이가 링컨에게 조언을 구하고 편지를 썼다. 링컨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법률가가 되고 싶은 당신의 결심이 확고하다면 이미 절반은 된 것입니다. 성공해야 했다는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링컨은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았다. 그가 받은 정규교육은 1년에 불과했다. 그러면 책은? 링컨은 집에서 50마일 이내의 책은 모두 빌려 읽었다고 말했다. 그의 오두막집에는 밤새 장작을 태웠는데 장작불 옆에서 책을 읽기도 했다. 장작더미에는 틈이 있어서 책을 그 틈에 끼워두었다. 날이 밝으면 눈을 비비며 일어나 다시 책을 읽었다. 그는 연설을 듣기 위해서 집에서 20-30마일 떨어진 곳까지 걸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들판, 숲, 식료품 가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어디서든 연설을 연습했다. 그는 또한 문학 및 토론 모임에도 참석해서 시사 주제에 대해 말하는 훈련을 했다. 열등감이 그를 항상 괴롭혔다. 여자 앞에만 서면 그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다. 아내가 된 메리 토드와 연애를 할 때에도 얼굴을 붉힌 채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말을 듣기만 했다. 하지만 훈련과 독학을 통해 유명한 연설가 더글라스 상원원과 토론을 할 정도로 말을 잘하게 되었다. 게티즈버그에서 자신의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최고의 연설을 한 사람이 바로 링컨이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는 링컨의 초상화가 있다.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복잡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나는 항상 링컨을 바라보고 링컨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루즈벨트의 방법을 써보는 것은 어떤가?
연설가가 되기 위해 포기하고 싶어지면 링컨 얼굴이 그려져 있는 $5 지폐를 꺼내서 링컨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자문해봐라. 당신은 링컨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다. 상원의원 선거에서 더글라스에게 패한 후에 그는 한 번 졌다고 포기하지는 말자, 100번 졌다고 포기하지 말자고 말하며 지지자들을 격려했다. 보상은 확실하게 주어진다. 당신이 매일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책을 펴서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을 외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루 매일 시간을 충실하게 공부하기만 하면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느 날 아침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충실히 따라오기만 하면, 제대로 연습만 하면 당신은 어느 날 아침 훌륭한 연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물론 외에는 있다. 지성과 인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다니엘 웹스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앞에서 말한 한 말이 맞다. 신뢰를 들어보겠다. 뉴저지 주지사였던 스톡스가 대중연설 광자 수료를 기념하는 연회에 참석했다. 그는 그날 저녁 수강생들이 하는 연설을 듣고 상원이나 하원에서 들었던 연설과 벼분가는다고 말했다. 그날 연설을 했던 사람들은 몇 달 전만 해도 대중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져서 했던 사람들이다. 그 연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키케로처럼 웅변가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출중한 연설가가 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신이 훌륭한 연사가 되는 것은 타고난 재능과 훌륭한 연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 이 두 가지에 달렸다.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열정이 당신을 구할 것이다.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원하면 된다. 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노력했다. 똑똑한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거나 돈벌이에 너무 몰두해서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끈기가 있고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성취를 보였다.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는가. 록펠러는 예전에 사업에서 성공의 제일 요소는 인내심이라고 말했다. 연설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도 바로 인내심이다. 포슈 장군은 인류 역사상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했다. 그는 자신에게 장점이 있다면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1914년 프랑스가 마른으로 후퇴하자 조프르 사령관은 장군들에게 후퇴를 멈추고 돌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마른 전투가 이틀째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포슈 장군이 조프르 장군에게 전문을 보냈다. 중앙 무너짐, 우연 후퇴, 절호의 상황, 공격하겠음. 이 공격이 파리를 구했다. 최악의 상황이 절호의 상황이다. 공격하라. 믿음. 몇 년 전에 나는 알프스 산맥의 와일드 카이저 봉우리 등반에 나섰다. 여행 안내서에는 산세가 험하니까 가이드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친구와 나는 전문군 산악인이 아니었다. 다른 친구가 우리가 산에 오를 수 있겠느냐고 묻자 우리는 오를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가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이드 없이 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무슨 일이든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하지 않아.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대중연설을 하던 모든 일에는 이런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대중 앞에서 침착하게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쉽다?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라. 굳게 믿으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게 된다. 대중 연설을 수강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기고자 하는 의지. 알버트 하버드의 조언을 소개하고자 한다. 보통 사람들이 이 지혜를 실천한다면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할 것이다. 집을 나설 때에는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라. 햇살을 즐겨라. 친구와 웃는 얼굴을 인사하고 악수의 진심을 담아라. 오해받을까 두려워 말고 적을 생각하는데 1분도 낭비하지 말라. 하고 싶은 일을 정하면 헤매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원대한 포부를 품어라. 세월이 오를수록 산호가 조류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듯 당신도 꿈을 위한 모든 기회를 무의식 중에 포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유능한 사람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라.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그 인물처럼 변하게 만들 것이다. 생각의 힘은 대단하다. 바른 생각을 해라. 진정한 기도는 언젠가 응답을 받는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변한다. 턱은 당기고 고개를 들어라. 우리는 변태가 아닌 번데기 안에 든 신이다. 나폴레옹, 웰링턴, 리, 그란트, 포슈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감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포슈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패배한 병사가 승리한 병사보다 먼저 후퇴하는 것은 사기가 꺾였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후퇴하는 병사들은 육체적으로 져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졌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이다. 그런 군대는 희망이 없다. 그런 사람도 희망이 없다. 미 해군의 군목인 프레이저 목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군목에 지원한 사람들을 면담했다. 그에게 해군 군목의 자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포지로 대답했다. 은총, 그레이스, 적극성, 검프션, 그 다음에 끈기, 그리트, 용기, 거츠. 예. 이것들은 대중연설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것들은 당신의 모토로 삼아라. 로버트 서비스가 지은 시를 당신의 군가로 삼아라. 숲에서 길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두려울 때,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종기라도 난 듯 괴로울 때, 방아쇠를 당겨 죽는 것이 쉽다. 하지만 남자의 기백은 마른다. 온 힘을 다해 싸우라. 굶주리고 비통할 때 끝장내는 것은 쉽다. 아침이 올 때까지 싸우는 것이 어렵다. 사는데 지쳤구나. 너는 젊고 용감하다. 고생한 것은 알지만 불평하지 마라. 기운내서 싸워라. 승리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일 뿐 절대 움츠려 들지 말라. 용기를 내라. 그만두는 것은 쉽다. 어려운 것은 당연하게 견디는 것이다. 맞아 쓰러질 때 비명을 지르고 죽는 것은 쉽다. 꽁무니를 빼고 납작 엎드리는 것도 쉽다.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싸워라. 찢어지고 상처 입어도 한 번 더 해보자. 죽는 것은 쉽다.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네, 멋진 시입니다. 요약. 프랑스어, 골프, 연설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실력은 일정한 속도로 좋아지지 않는다. 실력은 점진적으로 늘지 않는다. 어느 순간 갑자기 좋아졌다가 정체기를 겪는다. 심지어는 예전보다 더 나빠지기도 한다. 이런 정체기는 심리학 용어로 학습곡선 구원이라고 불린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이런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한다. 잘 버티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유도 모른 채 하룻밤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한다. 비행기가 날아오르듯 정체된 구원을 날아오른다. 갑자기 요령을 알게 된다. 갑자기 연설이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두 번째,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긴장되는 것은 계속될 것이다. 브라이언트나 그랜트, 스톤, 월 퍼보스 주교도 죽을 때까지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경험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연설 초반에만 그렇지 불안도 곧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제임스 교수는 성실하기만 하면 교육의 결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어느 날 아침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버드의 유명 교수가 밝힌 이 심리학 법칙은 연설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교육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상한 재능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저 끈기 있게 훈련을 기속한 사람들 뿐이다. 네 번째 요약. 대중연설에서 성공하는 생각을 해라. 대중연설에서 성공하는 생각을 해라. 그러면 성공에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 낙담이 되면 루즈벨트가 링컨의 사진을 보면서 링컨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자문했던 그 방법을 사용해보라. 6번 마지막째 요약. 1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유명한 군목은 군목으로 성공하기 위해 필수 자질을 4G로 요약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은총, 적극성, 끈기,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